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타임지에다가 인터뷰를 했다는 말 들으셨죠? 참 뭐 또 그런데 그 시점이 말이죠, 8월 25일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열흘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3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한 말이 협상이 끝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던 말과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임지의 한 말과 우리 국민에게 한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가 다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한테 한 말하고 타임지 한 말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타임지는 소중해서 사실을 말하고 우리 국민은 개 돼지라서 거짓말을 합니까? 일단 우리 국민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8월 25일 회의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용산에서 협상이 성공적이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이건 민주당에서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유정이가 뭐라고 말했냐? 협상에 사인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다. 사인도 필요 없다. 대성공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이재명은 외교 천재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 대박쳤다. 화기애애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은 타임즈에서 뭐라고 말했냐? 트럼프의 요구가 매우 엄격했다. So strict. 매우 엄격했다. 만약에 트럼프의 요구대로 사인했다면 나는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임즈에다가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다, 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인했다면 나는 탄핵당했을 것이다. 아니, 얼마나 엄하기에, 얼마나 빡빡하기에 그걸 들어주면 탄핵까지 당합니까? 아니, 탄핵까지 당할 정도로 빡빡해서 못 들어줬다면 우리 국민께 사실은 이번 협상이 이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요구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바로 사인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이거를 국회에 들어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국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리고 나서 사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미뤘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비공개 회의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해놓고 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도 안 하고 그때 한 게 뭡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바로 야당과 영수회담을 하겠다. 장동혁 당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때 아마 엄청 혼비백산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을 했으면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오자마자 영수회담을 한다고 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장동혁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 안 했을 것 같고 쇼한 거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야당하고도 회담했다. 야당하고도 얘기했다. 얘기도 안 해주고서 마치 해준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못 들어준다. 그럼 마치 야당하고 협의하고 나서 못 들어준다고 말한 것처럼 꾸민 거죠.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가 속은 거죠.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았다고 말했죠. 속았다고 말했죠. 결국은 트럼프한테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동혁 당대표를 만나서 거기다가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것들이 말이죠.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처럼 했지만 바로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든다 그랬어요. 따로. 근데 그것이 이제 우연이라는 것을 아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재판소든 특별재판부든 그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의도를 알면 돼요. 그 의도는 직연 판사로부터 이 사건을 뺏는 거야. 오로지 그게 의도예요. 직연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무죄 줄까 봐 겁나는 거고, 직연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 뒤로 끌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6개월이면 나오거든요. 일단은 석방해야 돼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야. 윤 대통령 6개월 지나서 나오는 게 두렵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란 뭐 전담 재판부든 특별 재판부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허위 서영교와 부승찬의 정말 되지도 않는 유튜브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공작까지 벌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가짜 뉴스 공작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자기가 탄핵 당할 만큼 엄청나게 쫄리는 그런 어떤 얘기를 트럼프로부터 듣고 나서도 그 얘기를 국민들한테는 숨기고 언론에도 숨기고 그리고 제1야당에도 숨기고 혼자 그걸 딱 갖고 있다가 제1야당 대표 만난 다음에 마치 이제 조금 이제 같이 책임을 질 수 있겠다, 좀 느그러졌다라고 하니까 나 그거 사인 못한다. 나 그거 만약에 그대로 사인하면 국익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인 못한다. 이렇게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처음에는 3,500달러 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가 안 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트럼프를 상대로 사기쳤던 거죠. 트럼프를 상대로 사기치려고 하다가 트럼프가 현금으로 갖고 와라. 그리고 42일 안에 갖고 와라. 라고 너 들어와서 설명하라.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빡쳐가지고 지금 이제 그가 쎄쎄.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쎄쎄하러 들어갔던 건데 갔다 와가지고서는 이걸 그대로 이제 사인을 하자니 우리 경제 규모나 경제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애완 보유고라든가 우리 GDP 규모라든가 이게 안 되니까 사인도 할 수 없는 거야. 진퇴양난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점수를 팍 따가지고 책봉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일단 책봉 받는 게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뒤늦게 알았다. 우리나라 애완 보유고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GDP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인식 못했거나 만약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트럼프를 속인 거죠. 완전 사기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통화 수합을 미국한테 요구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위기일 때를 대비해 가지고서 미국 달러하고 우리 돈 바꾸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가 있으면은 사실은 3,500억 달러를 갖다 줘도 우리가 IMF로 안 가죠. 근데 그게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500 달러를 줬다가는 그야말로 나라 망하고 IMF 가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한테 내가 3,500 달러 주긴 줄 수 있는데 통화 스와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절. 단칼에 거절. 야, 그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니네한테 돈 받냐? 이런 얘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신뢰를 안 하니까 통화 스왑도 안 해주는 겁니다. 사실 신뢰만 한다면 통화 수합을 못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안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불신,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에 대한 가장 큰 불신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이 요구하는 거, 한국이 요구하는 것을 미국이 잘 안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삐걱거리가 된 건데 이재명은 그런 사실을 모두 숨기고 국민을 개 돼지로 알면서 그러면서도 타임즈에는 말이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이 매우 빡빡했다. 뭐 그래서 그걸 받아줬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야죠. 트럼프가 이렇게 요구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럼 국민이 그럼 트럼프 너무했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든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탄핵당할 뻔했다. 뭐 때문에 탄핵당 뻔했다는 거야. 아니 트럼프가 뭘 요구했다는 거야.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트럼프의 요구가 빡빡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빡빡했길래 탄핵까지 얘기를 하냐는 거지. 트럼프가 뭘 요구했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줬으면 탄핵당할 뻔했다.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럼 트럼프가 이 좌파들이 싫어하는 뭘 요구한 것 같아. 좌파들이 싫어하는 뭘 요구했다. 관세 협상만 요구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관세 협상 요구하고 안보 협상 요구하고 그다음에 혹시 한국의 정치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트럼프가 요구했는데 이재명이 그걸 들어줬다면 나는 탄핵당할 거다. 그렇죠. 좌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이 꼭 경제 수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안보라든지 내지는 주한미군의 지금 역할, 주한미군을 갖다 북한만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대만을 지키는데도 미군이 쓰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이. 그런 거.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싹 사인 안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문제 때문에 사인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대만 문제 때문에 사인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놓고 나서는 바로 뭐 국익을 뭐 지키기 위해서 사인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번에 국힘에서 말이죠. 그래서 너 밝혀라 그러면 비공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 들어갔습니다. 자, 정보공개 청구 안 해주면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이재명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청구 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지. 아니 탄핵당할 뻔했다면서 왜 그걸 안 밝힙니까? 뭐라고 요구한 겁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요구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은 왜 탄핵당할 까봐 걱정한 거야? 그러면 그 속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 속에 경제 말고 다른 게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재명은 국민을 개돼지를 알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핀치만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의 어떤 그 종말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강신업 TV에 대해서 응원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신업 TV 좋아요, 구독 좋아합니다. 그리고 강신업 TV에는 쇼핑몰이 열려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합니다. 들어가 보시죠.